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잇 코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번 이슈는요.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나냐가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면서요. 앵커님. 네, 그렇습니다. 네. 대만 언론들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7년 동안 3단계로 나눠서 대략 한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새 공장에는 자체 개발한 10나노 기술과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월 생산량 한 4만 5천 장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2023년에 완공을 하고 2024년부터 1단계 양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나냐는 메모리 시장에서 4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또 기술력에서는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이 42% 정도로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SK 하이닉스 29%쯤 되고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론 그래서 한 23%쯤 됩니다. 4위 난냐는 2%쯤 되기 때문에 사실 4위다라고 얘기하기에 3위와의 격차가 너무 큰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발 업체들이 10나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생산에 들어갈 때 구공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반도체 시장 호황에 빗대서 그냥 연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비판을 생각을 했는지 난냐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술 격차는 있다. 그렇지만은 자체 개발한 이 신제조 공장을 추가를 하면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현재 삼성과 난냐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무려 16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각 주요 공급업체들이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치킨 게임을 벌이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치킨 게임 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업체들은 도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냐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펴가지고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앞으로 더 커질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으로 현재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난냐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메모리 부분에 투자를 따라오는 업체들이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민우 전문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서버에 대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각종 분야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실 치킨 게임을 벌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나눠서 어느 정도 자기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난냐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인피니온하고 디램 반도체 합작 기업을 만들었다가 네. 그 지분을 갖다가 마이크론한테 매각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 쪽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의 12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둘 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그만큼 큰 짐을 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철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꽃게의 철이죠. 네, 특히 요즘에 3월, 4월, 5월 이때가 바로 암캐가 가장 맛있는 꽃게 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꽃게가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맘때 가장 알이 꽉 찬 꽃게를 즐길 때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잘 안 잡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달에 국립수산과학원이 AI 기반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 꽃게 수확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인천 해역에서 잡히는 꽃게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톤 정도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5톤 미만으로 잡히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아마 네. 꽃게 사기 위해서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kg에 6만 원 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이마트 같은 데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5만 원 밑으로는 못 떨어뜨릴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지금 꽃게가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꽃게 실종 이유가 뭐죠? 네. 제가 왜 증권 하는 데서 이 꽃게 얘기하느냐 궁금해하실 네, 분도 그러실 있을 것 겁니다.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꽃게가 실종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배가 와서 남획을 한다든지 네. 뭐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폐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꽃게들의 서식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왜 꽃게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꽃게가 왜 삶고 나면은 껍데기가 꽃처럼 좀 이렇게 변하기 알겠죠. 때문에 꽃게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암꽃게가 잡히는 시즌이 언젠가 하면 4월 벚꽃이 필 때 잡히기 시작해서 6월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끝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 꽃 계절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꽃게다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기상 이유 때문에 아카시아 꽃하고 벚꽃이 거의 동시에 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 기상 이변 때문에 고온이 되고 이게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이 되게 되는데 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꽃게 생육에 굉장히 지장이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꽃게 서식 환경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증권에서 이 꽃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기상 변화는 어떤 기업이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변수 그렇죠. 가끔 나타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언제든지 작용하는 상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 이변과 관련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는 종목이나 이런 섹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혜를 입는지 또 반대로 어떤 피해를 입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옥수수 가격과 또 콩 가격이 굉장히 또 올랐습니다. 7년인가 8년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니까 대두에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대두 가격이 올라가면은 샘표라든지 풀무원 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함께 또 얘기 나눠볼 텐데요.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나라마다 또 전염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는 최근 14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숫자보다도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있는 나라가 인도하고 일본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확진자 숫자가 3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 긴급 사태를 선포할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시기에 왜 백신 접종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나이 든 사람 위주로 백신 접종을 했고요. 근데 이 코로나 전염의 가장 이 주 요인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사회적으로는 안심 분위기가 커졌는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확산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 나라마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나라를 보면은 사망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국가 간 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